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두께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께는 이제 부품의 두께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얇은 두께를 얘기하는데 여기 샘플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가 측면에서 보든 평면에서 보든 이제 얇은 판재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두께가 한 1.2인 판재입니다. 두께가 1.2인 판재인데 이걸 그려가지고 요 옆에 이제 요 두께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우측을 그리든 아니면 평면을 그리든 이렇게 1.2를 그려 놓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선 사이의 폭이 이제 1.2잖아요. 근데 저 손의 굵기가 얼마예요? 손의 굵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외형선 굵기 0.5잖아요. 0.5면은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이제 약간 사이의 공백은 보입니다. 사이의 공백은 보이는데 거의 이제 굵은 선 하나 출력한 것처럼 보이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요 끝에 있는 모서리들 표현해주는 이제 외형선, 수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얇은 판재 같은 경우는 이 측면도가 의미를 크게 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려야 되냐 이 얇은 판재.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1.2T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입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서 저거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품의 두께는 T 이퀄 기호로 표시하고 한 점으로 끝나는 지지선이 있는 두께 치수로 표시할 수 있다. 지지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지선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L이 요 안쪽 공간, 요 형상의 안쪽 공간에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8 직교 끄고 대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점 지정 안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문자폭 지정 안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처음에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소문자 T. 요때는 반드시 소문자 T예요. 왜냐면 KS 교육 자체에 소문자 T를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쓰진 않아요. 대문자 쓰지 않고 소문자 T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이퀄을 붙여줘야죠. 이퀄.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두께가 1.2니까 1.2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엔터 하면 이 형상은 1.2T를 가지는 판재다라는 건데 이때 요거는 화살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형상의 면을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쓰지 않고 이때에는 컨트롤 1번 특성 창을 열어서 끝에 화살표를 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큰 점 쓰셔도 돼요. 큰 점 쓰시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시인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게 큰 점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굳이 이거 측면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라. 아니면 평면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죠. 귀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기본이긴 한데 이거를 안 쓰는 이유가 굳이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해놓고 밑에서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판의 주투상도, 그러니까 판의 형태죠. 판의 형태가 보이는 쪽, 주투상도, 얘가 주투상도예요. 주투상도에 그 두께 치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경우에는 그 도면 부근 또는 그림 중 보기 쉬운 위치에 두께를 표시하는 치수 숫자 앞에 치수 크기 같은 두께를 나타내는 T 이퀄을 기입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요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얘라고 이렇게 가리키지 말고 요 형상 내부에다가 TT. 자, 문자 높이는 치수랑 똑같은 이제 2.5로 하겠습니다. 2.5.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자 쓸 때 T 이퀄 1.2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얘는 치수니까 치수 문자 갖는 실선. 이렇게 치수선 굵기로 이렇게 명기를 해주면 된다. 내부에다 이렇게 명기를 해주면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얇은 판재에서 가잖아요. 누가 지시선 써가지고 해요? 그냥 주투상도에다가 갖다 집어넣지. 지시선 번거롭게. 그렇죠? 근데 이걸 형상 안에 갖다 넣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치수 사이즈로 넣으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일반적으로 이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좀 잘 보이게 하시는 분들은 외형선 사이즈까지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규정이 없다 보니까 뭐 맘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한 치수 외형선과 이제 제일 가는 선 사이가 이제 수문선이죠. 수문선 사이즈로 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러서 문자 높이를 이제 3.5로 바꾸고요.
그렇죠? 그럼 좀 커졌죠? 그리고 수문선.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제 수문선의 굵기를 그대로 갖고 오게. 선생님, 저건 수문선이랑 연결된 선인데, 문자에는 치수 스타일, 아니, 선의 스타일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 종류가 적용이 안 돼요. 문자에다가 내가 수문선 한다고 문자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표현 안 돼요. 뭐 내가 문자에 센터 적용한다고 1점 센터처럼 이렇게 안 나와요. 문자는 무조건 그냥 어떤 선 종류를 적용을 하든 무조건 실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색깔만 맞으면 돼요. 소문선으로 이렇게 놔준다는 거. 아니면 나 이거 진짜 시인성 좋게 하기 위해서 외형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문자 높이는 이제 5가 되겠죠. 문자 높이는 5로 바뀌고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형선을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실무 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문선 사이즈로 많이 하더라고요. 수문선 사이즈로.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다릅니다. 저는 이제 너무 큰 거 싫어해가지고 수문선 사이즈로 하는데, 오히려 이제 작업자들이 좀 빨리 보고 시인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외형선 사이즈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기본은 이렇게 되고, 이게 케이스 규격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데 t equal 1.2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어떤 판재의 두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1.2t짜리 철판 갖고 와. 야, 2.5t짜리 철판 갖고 와. 3.2t짜리 철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가 어디로 붙어요? 뒤로 붙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KS 규격에 있는 이제 t 이퀄이 이제 정식적인 건데, 저걸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실무에서 이퀄도 없이 그냥 1.2t.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 생각하고 이 순서가 어순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도 다 알아봐요. 실무에서는 다 알아보는데, 혹시라도 이제 물론 자격증 시험에 제가 판재가 나오는 거를 못 봐가지고 저렇게 기입할 일이 있나, 자격증 시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KS 규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는 저렇게 T 이퀄, 소문자 T에서 이퀄을 붙여주시는 게 맞고, 실무에서 하실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소문자 안 쓰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 저것도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에서 대문자를 더 많이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도면에는 영문들을 대문자로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캡스록을 켜놓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캡스록을 켜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소문자로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설계자들이. 그래서 그냥 저렇게 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본인이 작업하는 작업 스타일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T를 대문자로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저 T는 소문자로 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기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어차피 제가 쓰는 저 1.2T도 KS 규격과는 어긋난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대문자 쓸 거면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께는 단순히 저렇게 주투상도에다가 어떤 값을 적어주는, 두께 값을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측면도라든가 평면도를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도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 표시 방법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